사실 평형 이동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평형에 도달을 했어. 더 이상 겉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뭔가 내가 조건을 변화시켰어. 평형이 깨지는 거죠. 조건이 변하면. 평형이 깨지면 깨지는 게 싫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시키고 싶어. 그래서 다시 반응을 진행시켜서 새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평형 이동이죠. 근데 내가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1번 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2번 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3번 온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평형을 깨트리려면 셋 중에 하나를 바꾸면 돼요. 근데 농도를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쳐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한 상태예요. ABC가 다 들어있겠죠, 용기 안에.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추가로 더 집어넣는 거예요. 첨가. 이러면 A의 농도가 변해버리는 거죠. 농도가 변하면 자, 평형 상태는 항상 변하는 걸 싫어해. A 양이 늘었어? 싫어. 줄여야지. 그죠? 그럼 A를 줄이려면 어느 방향 반응을 진행시켜야 돼요? 정이에요? 여기에요? A 줄이려면. 정이죠, 정. 얘를 줄이려면 정반응 일으켜서 A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반응이 막 진행돼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맞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 내가 B를 제거했어요. 없앨 수도 있어요. 제거하면 B의 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도 싫어. 없어지는 것도 싫어. 늘려야지 어느 방향 반응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엔 역반응을 진행시키는 거죠. B가 막 늘겠죠? 이게 평형 이동이에요. 농도를 바꿨어? 늘리는 것도 싫어. 줄이는 것도 싫어. 항상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을 이룬다. 이런 걸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압력인데, 이제 압력이 약간 웃긴 케이스예요. 압력을 변화시키려면 보통 이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압력을 바꿔요. 그럼 단순하게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이 반응이 다 기체예요. 근데 내가 압력을 빡 높였어요. 기본적으로 평형은 깨지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압력을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어떻게 하면 낮아져? 지금 안에 그 약간 기체 수를 줄이고. 그죠? 분자수를 줄이면 돼요. 몰수를 줄이면 돼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켜야 몰수가 줄겠냐고요. 여기선 정반응을 진행시켜야죠. 개수 합이 2에서 1로 줄는 거 아니겠어요? 정반응을 진행시켜야 분자수가 막 줄어요.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을 높였어? 낮춰야지? 그럼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압력을 낮췄어? 높여야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래요. 개수가 지금 양쪽이 같아요. 내가 압력을 높였어요. 평형은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분자수의 변화가 없으면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 아르곤 같은 걸 갖다 넣는 거예요. 아르곤을 첨가하였다. 그럼 평형이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은 안 한다가 맞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적 있었죠. 저때 질문해가지고 내가 원래는 이 평형 파트가 화2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화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내용을, 앞에 다른 내용을 배우고 나서 얘를 했었던 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압력 변화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언급은 해드릴 거예요. 18쪽을 집어넣으면 전체 변화가 없으므로 평형이동을 하지 않는다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용기가 1리터라고 칩시다. 여기에 ABC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응? 예를 들어 1몰, 1몰, 2몰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1기압이 유지되고 지금 평형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 아르곤을 첨가를 해요. 계산하기 쉽게 지금 4몰의 1기압이니 아르곤 4몰을 추가로 첨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안 바뀌는 게 맞냐고요. 전체 압력은 분명히 늘어요. 왜냐면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수에 비례를 해. 아니 분자수가 4몰에서 8몰이 됐는데 당연히 내부 압력이 늘죠. 안 그래요? 내부의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는데. 근데 왜 이거를 압력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전체 압력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분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르곤을 집어넣기 전에는 전체 1기압 기준 4몰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A 기체만 이 용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냐 이거예요. 1기압 중에서 전체 4분의 1만큼의 비율을 얘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1기압 중에 4분의 1만큼만 A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B도 1기압 중에 4분의 1, C가 4분의 2. 그래서 합쳐서 이제 1기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부분압력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아르곤을 4몰 첨가해버리면 전체 압력이 몇 기압이 돼요? 2기압이 돼요. 1리터에 4몰이면 1기압이었는데 8몰 됐으니 2기압이잖아요. 그럼 2기압 중에서 A는 전체 얼마? 8몰 중에 8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얘 결국 몇 기압을 차지해요? 4분의 1기압. A만 이 용기에 미치는 압력은 변화가 없구나. 이거거든요, 원래. 전체 압력이 핵심이 아니라 얘가 부분적으로 미치는 압력이 핵심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미치는 압력. 어차피 18쪽은 집어넣어 봐야 ABC의 전체 몰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분 압력에도 영향을 안 미쳐서 아저씨 오자마자 자 부분 압력에도 영향을 안 미쳐서 평형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 실린더인 거야. 그래서 ABC가 1몰, 1몰, 2몰, 1리터 1기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아르곤을 4몰 첨가를 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부분압력이 보존이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 3몰 첨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피가 늘어요. 그죠? 왜냐면 외부 압력 1기압과 평형을 이루면서 몰수에 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해갖고 부피가 2리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기압은 유지되니까 A가 전체 중에 미치는 압력이 바뀌어버린다고요. 1기압의 전체 8분의 1을 얘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부분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용기 부피가 고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18쪽을 넣으면 평형 이동이 일어나요. 이 케이스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 부분 압력의 개념을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화학에서는 이게 앞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다 고정 용기로 내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얘를 언급하면 이게 고정 용기가 아니면 18쪽을 넣어도 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도로는 하나 좀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고정 용기를 주겠죠. 그래서 단순 압력이 아니라 사실은 부분 압력이 중요한 거예요. 부분 압력이. 용기가 고정이라면 18쪽을 넣어도 압력에 변화가 없다. 평형 이동, 압력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평형 이동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압력의 개념은 뭐 이런 것이고, 온도는 둘 중에 하나죠.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항상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줘놓고 뭐 정반응이 발열이네 정반응이 흡열이네 보통 문제에서 알려주지만 그냥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하면 다 정반응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반응이라는 기준을 깔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반응이 발열이다. 자, 내가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다. 기본적으로 평형은 다 깨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온도를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그럼 발열 반응해야 돼요? 흡열 반응해야 돼요? 흡열 반응해야죠. 그럼 흡열 반응을 하고 싶어? 무슨 반응을 진행시켜야 돼? 정이 발열이니 여기 당연히 흡열이 되는 거죠. 그럼 온도를 높였어? 낮춰야지. 흡열 반응해야지. 역반응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돼서 A, B가 되고 C가 줄겠구나. 자, 이 경우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아니죠. 농도와 압력을 변화시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온도를 변화시키는 경우만큼은 뭐가 같이 바뀌어요? 평형 상수가 변해버리죠. 농도와 압력을 변해서 평형이 깨지는 경우는 평형 상수는 안 변해요. 근데 온도가 바뀌는 경우는 평형 상수 자체가 변해버려요. 평형 상수가 온도의 영향만 받으니까. 그럼 이 경우 정반응이 발열인데 내가 온도를 높였어. 그럼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평형 상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인데 역반응이 막 진행됐어. 그럼 역반응이니까 생성물이 줄고 반응물이 느는 거 아니에요? 평형상수는 주는 거죠.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럼 평형상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온도에 의해서 변할 때만 얘기해요. 농도와 압력에 의해서 평형이 이동할 때는 평형상수 변화가 없어요. 이게 평형이동의 핵심이죠. 끝났어요. 기본 내용은. 이게 평형이동이에요. 그래서 문제 적용을 해보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328번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미 평형 1에 도달한 상태에서 평형 2가 새롭게 됐잖아요. 가에서 어떤 조건의 변화를 준 것입니까? 어느 농도? 수소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이놈 혼자 빵 올라가잖아요. 양이 늘잖아요. 수소를 첨가한 거죠. H2에 첨가해요. 그럼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야 늘어나는 거 싫어 줄여야지 잖아요. 그럼 수소를 줄이려면 어느 방향의 반응을?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그래서 보세요. 수소를 넣었더니 생성물 늘고 반응물 줄잖아요. 정반응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죠. 물론 이때와 이때 평형상수는 똑같겠죠. 온도를 바꾼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평형에 또 평형이 바뀌었어요. 나에선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나는 뭘 바꿨어요? NH3를 제거했죠. 보여요? N2와 H2는 그대로인데 혼자 푹 줄잖아요. 얘는 이번에 NH3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기체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 이 세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는데 NH3만 쏙 제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체 중에 쟤만 빼고 싶어. 어떻게 할래? 이게 너무 갔어. 너무 복잡해. 다 기체인데 전개 분해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해요? 힌트.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물 부어요. 물 부으면 누구만 녹아 나와요? NH3만 녹아 나와요. 극성, 무극성 분자의 용해도에서도 얘네들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 이렇게 나온다니까 평형에 도달했는데 이 기체를 물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누굴 제거했다는 소리예요? 얘를 제거했다는 소리예요. 얘만 물에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얘가 줄었으니 늘려야지 정반응이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보시면 NH3 다시 늘고 얘네들은 줄고 있습니다. 또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했구나. 하지만 평형 1, 2, 3에서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프 해석 괜찮죠?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래프고 뒤에 가면 조금 복잡한 그래프도 우리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 요 335번 이 문제가 제가 왜 넣었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특이해서 넣었는데 지금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야 평형에 도달을 해서 A, B, C를 다 합쳐서 지금 N몰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압력을 높이면 전체 몰수는 N보다 준대요.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왜냐면 얘는 반응 전후에 계수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얘는 압력을 높여봤자 평형 이동을 안 해요. 그리고 부피를 2V로 증가시키면 밀도는 절반이 된대요. 맞습니까? 밀도는 절반이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내가 짜부시킨다고 질량이 변하진 않잖아요. 얘는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부피가 2배가 돼요. 밀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평형 이동이 일어났어도 똑같아요. 그죠? 평형 이동이 일어났어도 부피가 2V가 되면 질량 그렇다고 변하는 게 아니니까 밀도는 절반이 되는 게 맞아요. 이 케이스는. 그쵸? 디귿, 헬륨을 첨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용기가 고정돼 있어야 18쪽을 집어넣어도 부분 압력의 변화가 없어서 평형 이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용기가 고정이 안 됐어요. 잘 보시면 헬륨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만큼 이게 든단 말이에요. 부피가. 하지만 무엇이 얘는 어차피 계수의 변화가 없는 애라서 평형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18쪽을 집어넣어도 압력의 변화가 없어서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 개수의 변화가 없는 놈이라서 부피가 바뀌어도 평형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일어난다는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이유가 다른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안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화학 과정에서는 18쪽을 집어 넣어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만 문제에 낼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이제 수험고는 조금 옛날 걸 좋아하셔가지고 옛날 거를 많이 문제에서 빼오시다 보니 혹시나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선생님 나이가 많으시지 않아요? 물리 선생님 아직도 여자분이에요? 나 5년 전에도 수능고 가르칠 때 물리 선생님 여자분 그 나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수능 개념 완성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옛날 거를 좋아하시길래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 이제 우리 338번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 문제는 일단 평형상수를 알려주었고요. 퀴즈 줄까? 너 괜찮아? 너 우는 거 아니지? 울고 있는 느낌이야. 자, 이게 가가 처음에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 이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을 한 게 나예요. 그러면 가에서 일단 나까지만 x, y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할 거예요? x, y 어떻게 구합니까? 화학 반응식 다 있고 평형상수 있고. 를 푸실 때 부피가 좀 커서 계산이 좀 거지 같긴 한데 기억에 정반응이 일어날지는 반응 지수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반응 지수를 먼저 구해요. 근데 160이잖아요. 160분의 얼마예요? A가 5에다가 160분의 B가 2인데 이거의 제곱 아닙니까? 어차피 160 하나씩 소거되면 160 곱하기 5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얘가 40, 500. 200분의 1. 그러니까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기 때문에 정반응이 유세하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A가 줄고 B가 늘어난다. 2N 1대2의 몰비로 반응하여 2대5-N 2 플러스 2N 이걸로 평형상수를 다시 구해도 가랑 똑같다 R을 이용해서 N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 N이 2차 방정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0. 이게 얼마가 나오죠, N이? 그래서 N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죠. 하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N값 구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장치를 제거했을 때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돼서 분자수가 늘었구나로 판단하시는 거죠. 정반응이 진행됐으면 A와 B의 몰수 비율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으니 디귿도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울 건 없고 이거는 뭐 계산이니까 우리 34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보고 싶냐면 온도 변화를 이용한 거 한번 연습해 보고 싶어가지고 가에서 나로 갈 때 온도가 올라갔어.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나 봐봐요. 정반응이 진행됐냐? 역반응이 진행됐냐? 온도를 높였더니 여기 진행됐어요. 맞아요? 지금 이게 N2O4인데 N2O4가 3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 그러네요. 여기 우세하네요.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일어났다? 왜일까? 역반응이 뭐였구나? 흡열이었구나. 온도를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흡열할 거란 말이에요. 흡열을 했는데 여기 됐다는 거잖아요. 역반응이 흡열이었구나. 여기 흡열이면 정은 발열이라는 얘기죠. 여기 흡열이면 정은 발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자체는 발열 반응인 겁니다. 지금 정반응 기준. 이렇게 따져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혼합기체의 색깔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얘가 젓갈색이니까 NO2 분자수가 많은 쪽이 색이 당연히 진할 것이고 이건 세 보시면 되고 정반응이 흡열이냐? NO! 역반응이 흡열이니까 정반응은 발열이 되는 거예요. 온도를
높였더니 여기 일어났어. 왜일까? 온도 높이는 거 싫으니 흡열을 했을 텐데 여기 흡열이었나 보다. 정이 발열이지. 이렇게 가시는 거고. 평형상수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예요? 흡열이 우세하게 일어났으니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으니 평형상수는 증가 감소. 가에서 나로 가면서 감소하였죠. 정반응이 우세하면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거고 역반응이 우세하면 평형상수가 감소하는 거고 여기 우세했으니 평형상수 감소. 가의 평형상수가 나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뭐 쉽습니다. 아우 좋아요. 3, 4, 7은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고요. 3, 5로 갈게요. 저 이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데 이게 평형에 도달했는데 조건을 바꿔서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가는 어떤 조건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까? 가에서 변화시킨 조건은 맞아요.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A도 이게 농도란 말이죠. A도 농도가 2에서 1로 뚝, B도 농도가 1에서 0.5로 뚝, 둘 다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래요. 그럼 몰수가 변했을 리는 없으니 둘 다 농도가 절반이 됐다는 건 부피를 2배로 늘렸다는 얘기죠. 부피를 2배로 늘려서 압력을 낮춰서 평형을 깨트린 거예요. 가에서는. 따라서 얘는 부피 증가 혹은 압력 감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나에서 변화시킨 건 어떤 조건입니까? 이건 온도죠. 이건 온도예요. 그럼 나에서는 온도를 어떻게 한 거냐를 생각해 보면 나에서 변화시켰더니 지금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 거예요? A가 늘고 B가 줄었잖아요. 역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응 자체가 정반응의 흡열이라고 알려줬으니 역반응은 발열이었을 거예요. 발열이 우세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온도를 낮췄다는 얘기죠. 나에서 온도를 낮췄더니 낮추는 거 싫어. 올려야지. 발열을 막 한 거죠. 발열 반응이 역반응인 거죠. 그러면 얘가 역반응이 진행되는데 꼭 온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농도를 변화시켰거나 뭐 A와 B를 첨가하거나 제거했다. 혹은 얘처럼 부피를 변화시켜서 압력을 바꿨다. 그러면 얘네들이 확 한번 변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 자체가 없죠. 바로 평형이 깨지는 것으로 모아 온도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로축 자체가 평형상수식을 의미해요. 일단 이 반응은 정반응이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를 확인하죠. 정반응이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자, 지금 온도를 높였더니 평형상수가 줄었군요. 맞아요? 평형상수가 줄었다는 것은 온도를 높였을 때 어느 쪽 반응이 우세했다? 역반응이 우세했다죠. 역반응이 일어나야 평형상수가 줄잖아요. 온도 변화 시. 온도를 높였더니 평형상수가 작아졌어?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우세했구나. 왜? 온도를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흡열 반응을 막 했을 텐데 역반응이 흡열이었던 거죠. 그럼 정은 발열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정반응이 발열인 건 확인했어요. 기억은 확인했고 300도씨에서 T 초일 때는 누가 우세하냐? 아직 평형을 향해 가는 중이고 요 값이 이게 사실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이 값이 평형상수지만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값이 평형상수가 아니라 반응 지수의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지금 반응 지수는 이만큼인데 얘는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상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t초일 때는 이게 반응 지수인 거고 평형에 도달했으면 이게 평형상수인 거기 때문에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서 향하여 가는 중이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땐 제가 평형상수지만 그전에는 그냥 반응 지수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개념으로 디귿도 나온다니까요. t초일 때 반응 지수는 300도일 때가 400도일 때보다 크대요. 맞아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t초에서 얘는 이 값이 그냥 얘의 300도씨에서의 반응 지수예요. 아직 평형에 도달을 안 했을 때 현재 농도로 구한 이 값은 평형상수가 아니죠. 반응 지수지. 안 그렇습니까? 얘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으니 이게 평형상수이자 이때의 반응 지수이기도 하죠. 왜?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상수 이꼴 반응 지수니까. 결국 t에서의 반응 지수 그냥 y축을 읽으면 얘네들의 이게 그 순간의 반응 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지수는 300도가 400도일 때보다 크죠. t초에서. 이해돼요? 저 값의 의미가 반응 지수이면서 평형상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아우 간단하다.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봐. 이거 앞에 거랑 비슷해가지고 얘는 그리고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압력의 영향은 안 받을 거거든요. 그걸 일단 확인하시고 A를 추가했더니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라처럼 됐는데 나점에서 이 B와 C의 몰수는 알죠? 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어느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요? 가에서 나로 갈 때. 그 이유는 A를 첨가했으니 줄여야지? 그럼 정반응할 것이고. 그럼 A 감소, B 감소, C 증가니까 감소한 몰수 개수비를 이용해서 1대 2 해가지고 이때와 이때 문제에서 준 힌트 없습니까? 1몰 추가했다고 알려줬군요. 그럼 얘 2몰에서 이때와 이때 평형상수 갖다 해갖고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평형 이동의 이용이나 합시다. 375? 수득률 기억나요? 375? 수득률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C를 얻고 싶어요. C를 얻고 싶어요. 보통 암모니아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하죠.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얻어요. 암모니아 어디에 쓰죠? 비료 만드는 데 쓰잖아요.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질소와 수소를 넣고 암모니아를 얻을 때 100%다 암모니아가 되질 않아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다 보면 역반응도 진행되면서 분명 100%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은 안 되지만 최대한 암모니아를 많이 얻고 싶을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그러려면 정반응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경우에 정반응을 많이 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C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수득률이죠. 그러면 이 경우 일단 온도만 놓고 보자고요. T1과 T2 어느 온도에서 수득률이 높았냐? T1이 지금 수득률이 높아요. 수득률이 높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T1에서 정반응이 더 우세했다란 말이에요. T1에서 정반응이 더 잘 됐다. 그러면 T1과 T2 중에 누가 고온이길래? 이걸 봐야죠.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반응을 잘 하려면 온도를 높여야겠니? 낮춰야겠니? 낮춰야죠. 온도를 낮췄어? 싫어. 높여야지. 발열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수득률이 더 높은 온도는 저온이에요. T2가 고온이란 얘기죠. 그래서 온도는 낮춰야 수득률이 올라가는 반응이고, 이번엔 압력과의 관계를 보자고요. 압력을 높여요. 두 온도 모두 압력이 올라갈수록 수득률이 증가해요. 압력을 높였어? 수득률이 올라가? 압력을 높였더니 정반응이 우세했어죠. 무슨 뜻이겠어요? 압력을 높였어?
싫어. 낮추고 싶어. 어느 쪽으로 가요? 몰수를 줄이는 쪽. 정반응을 해야 기체 몰수가 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개수의 합이 줄어드는구나. 정반응일 때. 그러니까 압력을 높였을 때 몰수를 줄이려고 막 정반응을 해서 수증률이 올라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사이의 대소 관계를 여기서 비교할 수가 있죠. 온도를 압력을 높였더니 C 쪽으로 갔어. 아, C가 몰수가 작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얘는 수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압력은 높이고 온도는 낮출수록 정반응을 많이 해서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수증률이지 뭐. 간단하다. T1, T2 사이의 관계 찾았고 평형상수 당연히 비교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온도가 다르니 평형상수도 다릅니다. 어느 쪽 평형상수가 더 큰 거예요? T1이요? T2예요? T1이 평형상수가 큰 거죠. 수득률이 높다는 건 정반응을 많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정반응을 많이 해야 평형상수가 크죠. 그죠? 생성물이 늘어나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384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384의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좀 보자고요. T1에서 한 번, T2에서 한 번 평형을 이동시킨 거예요. T1에서는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켰길래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까요? T1에서는 무슨 조건에 변화를 준 것일까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T1에서 갑자기 총 압력이 빡 올라갔다는 게 뭐 부피를 줄였을 수도 있지만 분자수를 뭔가를 첨가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 분자 몰수가 증가해도 어쨌든 압력은 늘거든요. 근데 얘는 실린더 자체가 고정장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부피의 변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그럼 첨가했다는 얘긴데 부피를 줄일 수는 없으니 뭔가를 첨가했다는 얘긴데 얘를 빡 첨가했더니 그 다음을 보세요. 요게 평형이 이동해서 반응이 진행된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체를 빡 넣었더니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됐어 인 거예요. 그러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려면 여기잖아요. 뭘 넣어야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B를 넣어야 되는 거죠. B를 첨가해서 전체 기체 몰수가 확 늘었더니 B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려고 역반응을 해서 더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뭔 소린지? 그럼 T2는요? T2는 지금 T2에서 평형을 변화시켰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요? 얘는 뭔가 변화를 빵 주니까 줄잖아요. 역반응이 진행된 거죠. 지금 여기 아니에요? 어느 쪽이요? 아, 정이 진행된 거는요. 정반응.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현재. 그러면 여기서도 압력이 올라갔고 팍 올렸으니까 뭔가가 주는데 그럼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으니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첨가한 거라면 이번엔 누굴 첨가한 거냐? A를 첨가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래프가 처음에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 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T2 같은 경우는 A의 첨가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부피를 변화시켰다면 전체 부피의 감소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피는 고정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A의 첨가겠죠. 이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387인데요. 이 387은 중간 단계를 안 줬어요. 평형 2번 단계를 지금 안 가르쳐준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X를 구해야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평형 상수도 안 줬고요. X를 어떻게 구할까요? 중간 단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반응을 시켜서 얘를 거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평형 2번에서 뭔가를 막 첨가해서 누구의 몰수가 바뀌었다 이러면 두 개를 연결해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 상태로 시작하여 여기를 한번 거치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처음에 얘 3홀 ALI 처음에 A 3홀에서 결과적으로는 3몰이 된 거고
B는 1몰 1몰이니까 합쳐갖고 2몰에서 결과적으로는 1몰이 된 거예요. 중간 단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물론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평형 2와 평형 3의 평형 상수는 다르겠지. 하지만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A가 1감소, B가 1감소 그러면 딱 개수비 1대1 대2 아닙니까? 아 얘는 2증가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반응을 한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6몰 생겼으니 아 원래는 4몰 있었는데 2몰 첨가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내가 뭔가 기체를 몰수를 더 첨가해서 반응을 다시 진행시킨 게 아닌 이상 중간에 몇 번을 거쳐도 결국은 처음에서 마지막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몰비 처음과 끝만 보시면 돼요. 중간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X값 나왔고 얘 1몰이었을 때 이미 평형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평형 상수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평형 상수를 구하면 여기서의 평형 상수와 같죠. 온도는 변하지 않으니. 여기서는 평형 상수가 변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평형 상수는 다시 구해서 니은선지에서 2, 3의 평형 상수를 비교하라 했지만 1, 3으로 비교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1과 2는 평형 상수가 같으니.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해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고. 자, 이 프린트에 이제 2번이 있어요. 입자 한 개가 1몰을 의미해요. 그리고 평형 상수를 주었고요. 그러면 문제는 얘네가 ABC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ABC 확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ABC 확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오죠? 아 맞아요. 때려 맞추는 거예요. 세모가 지금 3개 있고 동그라미가 1개 있고 네모가 2개 있는데 그죠? 평형 상수가 4분의 3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3분의 4가. 근데 이게 A의 몰롱도분의 B의 몰롱도 세제곱 하고 C의 몰롱도 제곱이니 누가 A, B, C가 되어야 이게 3분의 4가 나오겠냐 이 소리예요. 끼워 맞추라는 소리죠. 그럼 A가 3에 B가 1에 C가 2가 되어야만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얘는 부피가 1리터니까 몰수만 갖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는 걸 여기서 확정을 하신 후 얘는 이제 다시 몰수가 변했죠. 그러나 양쪽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평형상수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신 부피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부피를 V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 분의 A가 세모니까 3몰 V 분의 B는 동그라미 4몰의 세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죠. C는 V 분의 몇 개야? 네모가 2개 2몰의 제곱해서 이게 똑같이 4분의 3이 3분의 4구나. 자꾸 4분의 3이래. 3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V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나요. V값 구하고 콕을 열었을 때 다시 반응 지수를 구하셔가지고 대신 콕을 열면 부피가 또 바뀌죠. 이제 합쳐져가지고 1 플러스 V로 바뀌는데 V는 어차피 여기서 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반응 지수 다시 구하셔가지고 정반응 우세할 건지 역반응 우세할 건지 확인하시면 디귿까지도 찾으실 수 있어요. 몰 분율 전체 몰수분의 누구예요? 네모. 네모가 C가 차지하는 몰의 B를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옛날 화투 자이스처리에서 뽑아온 거라 어차피 이거 2학기 때 배울 건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발열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푸시면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발열이고 0보다 크면 흡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소리예요. 항상 기준은 정반응 기준으로 주는 거니까. 정반응이 발열이면 T1, T2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죠. 누가 고온입니까? T1, T2 중 누가 고온이에요?
투박 부분이죠. 온도를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흡열해야지? 역반응을 막 해서 수득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할 수 있죠? 네,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리고 A, B와 C 사이의 대소관계도 아까 했으니까 압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K5번 보시면 이제 이게 실생활에 뭐 응용하는 형태 이래서 나오는 건데 됐다 쉬워요.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온도 T에서 물 50g에 NaCl 18g을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고 여기다가 HCl을 한 방울 넣었더니 이놈이 석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처럼 얘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다가 HCl을 첨가했다는 거지. 그럼 HCl을 첨가하면 누가 늘어요? 이놈이 는단 말이에요. 그쵸? Cl-가 증가하는 거 싫어! 낮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역반응을 막 진행시켜요. 역반응을 진행시키니까 녹아있던 NaCl이 도로 나왔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 기억부터 볼까요? 가에서 만든 NaCl의 퍼센트 농도 뜬금없이 퍼센트 농도 36% 맞습니까? 얘 물 50g에 NaCl 18g 넣은 상태예요. 그럼 36%입니까? 맞아요? 아닌 거 알죠? 왜 아니에요?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잖아요. 50g 용매잖아요. 물. 여기에 용질 18 해서 분모에 합쳐서 68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차피 몰농도 할 때 퍼센트 농도랑 몰농도 다시 할 거니까. 근데 분모에는 용액 전체의 질량, 분해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니 36은 어쨌든 아니라는 소리죠.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 Na+의 몰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대요. Na+의 몰농도는 어때요? 가봐 나중에 누가 커요? 가가 크죠? 얘 지금 포화 상태니까 전부 다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는. 근데 나는 얘를 넣어서 역반응이 막 진행돼 갖고 얘네가 석출이 된 상황이니 Na+의 몰수가 줄죠. 그리고 이온 왔다 갔다 한다고 전체 부피가 변하진 않아요. 용액의 부피가. 그러니까 부피는 고정인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의 몰수가 줄었으니 몰농도는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몰농도는 큰 거예요. 물론 얘 한 방울 넣었으면 부피도 변했겠지만 이제 한 방울 정도의 부피는 무시하는 거죠. 여기선. 그래서 몰농도는 가가 나보다 큰 게 맞고, 즉 아이고 생성물을 더 넣어줬더니 역반응을 했구나. 맞는 말이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훨씬 쉽죠. 오케이. 8번은 제가 체크는 해놨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 넘어가겠습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건 흡열이라는 뜻이에요. 요렇게만 정반응 기준 흡열 반응이라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볼까요? 얘가 정반응이 흡열인데 8번 문제. 그럼 T1, T2 중에 누가 고온인지만 찾아볼까요? 정반응이 흡열이야. T1, T2 중에 누가 고온입니까? T1이 고온인 걸 알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A 1몰씩 넣었는데 얘는 0.6몰 됐으니까 0.4몰 반응하여 얘가 0.8몰 생긴 거고, 얘는 0.2몰 반응해서 아마 0.3몰 생겼겠죠. 그러면 T1에서 정반응이 더 우세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정반응이 우세했겠어요? 정반응이 흡열인데 T1이 온도가 높으니 낮춰야지 정반응을 막 흡열 반응을 시켰다는 얘기겠죠? 아, T1이 고온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했음? 돼요?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한번 풀어보시고. 사실 13, 15도 너무 쉬워가지고 그 13번 문제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X를 첨가했더니 지금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해진 거예요? X를 첨가했으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정반응이 우세했을 때 어이구 몰수가 느네요. A, B의 크기를 여기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했더니 몰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B가 A보다 큰 수로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분자수가 느는 반응이구나. 정반응이. 그럼 두 번째는요. 온도를 내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역반응이 발열이다? 온도를 내렸더니 몰수가 줄었어. 몰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B가 A보다 크니까 역반응을 진행시켰구나. 온도를 낮췄더니 역반응이 우세해. 온도를 낮추는 게 싫어서 발열을 했을 텐데 그럼 여기 발열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의 흡열이구나. 정반응이 흡열이니 얘는 0보다 크겠구나. 항상 요 델타 H가 흡이냐 발이냐의 의미인데 항상 정반응 기준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흡열이면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발열 흡열 그냥 이렇게 줄 거예요. 우리 아직 H 안 배웠으니까. 요것도 너무 쉽고요. 18번도 쉬운 문제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26번 정도나 한번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하죠. 근데 26번도 별거 없어요. 가도 이미 평형이고요. 여기에 B 추가해서 나가 새롭게 평형이 되고 온도를 높였더니 다시 평형에 새롭게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 이미 평형이니 평형상수 구할 수 있고 B가 추가됐으니 정반응 맞냐? B가 추가됐으니 정반응이 우세했을 것이고 그럼 얘네들 몇 몰씩 반응했는지 미지수 잡으셔가지고 얘네들의 평형상수 갖다로 놓고 반응 후에 평형농도 구하시고 되죠? 그리고 온도를 높였어요? 여기 평형농도가 나오면 A의 몰 분율을 알 수 있잖아요.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이 몰 분율과 이 몰 분율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게 증가다. 그럼 정반응이 우세했단 소리야. 감소다. 그럼 역반응이 우세했단 소리죠. 안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게 몰 분율이 증가했어.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했어? 정반응이 흡열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몰 분율이 감소했어? 그럼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흡열이구나. 그럼 정반응은 발열이군. 이렇게 보시는 거고. 쉽죠? 그리하여 108페이지. 자냐? 사탕 필요해요? 졸리신 분들. 빨리 뭔가 해. 여기 졸음껌도 있어요. 오늘 다 상태들이 안 좋아. 모든 반이. 자, 몰농도의 개념은 다 아실 거니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다 질량으로 들어가는 농도고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항상 리터로 들어갑니다. 기본 부피는. 분의 용질의 몰수 해서 나오는 게 몰농도인데. 몰농도가 퍼센트 농도에 비해서 장점은 뭐예요? 몰농도를 썼을 때 좋은 점. 뭐가 좋아서 몰농도를 쓰는 걸까요? 무엇이 좋아서? 몰수가 있어. 어느 몰수? 다 왔어요. 맞아요. 그 몰수의 비교가 좋은 건데 이런 느낌이죠. 내가 수용액 2개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똑같은 부피의 수용액. 이거는 10% 소금물, 10% 설탕물. 전체 용액의 질량도 똑같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같고 용액의 질량이 같으니 안에 용질의 질량도 동일하게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퍼센트 농도가 같다고 해서 같은 질량의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다고 할 수 있나? 용질의 질량은 같은 거지만 몰수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설탕과 소금이 질량이 같다고 몰수가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지. 똑같은 양의 수용액 안에 농도가 같았을 때 그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몰수가 같았으면 좋겠어. 그게 몰농도죠. 만약에 얘가 1몰 농도 소금물, 1몰 농도 설탕물이야. 그리고 둘 다 용액의 부피가 100ml야. 그러면 100ml.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과 설탕의 몰수는 똑같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이걸 비교하고 싶어서 몰롱도를 쓰는 거예요. 용액의 종류,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롱도만 같으면 같은 부피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았으면 좋겠어. 대신 몰롱도의 단점이 있죠. 퍼센트 농도와 비교하여 단점. 뭐가 안 좋은 점이죠? 온도. 얘는 이 퍼센트 농도는 분자 분모가 다 질량이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온도가 변한다고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근데 얘는 분모가 부피란 말이에요. 용액의 부피는 온도가 변하면 막 바뀌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팽창,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 감소. 그럼 용질의 양은 고정되는데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니 몰롱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실험실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같은 수용액이지만 몰롱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갔으니 용액의 부피가 증가해서 몰롱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또 수험고는 오차의 이유를 그렇게 좋아해. 알죠? 모든 문제에 이게 왜 오차가 생겼는지 이게 옛날 기출부터 꼭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차의 이유가 대학에 가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왜 오차가 났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문제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에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 그 표준용액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오차의 이유를 내기가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내가 0.1 몰롱도짜리 수용액 500ml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포도당이에요. 그러면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 식이 기본 식이지만 제가 몰수는 용질의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변형시킨 식도 되게 많이 쓴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식이 정말 많이 쓰이는 게 몰롱도와 부피를 줬으니 곱하면 바로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리터로 바꿔야죠. 부피는. 그럼 곱했을 때 이 안에 포도당 0.05몰을 녹이면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포도당 0.05몰 녹여서 딱 500ml 만들면 내가 원하는 수용액이 되는 거죠. 근데 0.05몰의 포도당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요. 몰수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질량으로 바꿔서 포도당을 저울에다가 재갖고 넣어야 된단 말이죠. 포도당의 화학식량이 180이거든요. 그러면 0.05몰의 화학식량 180을 곱해갖고 얘 몇 g이냐 이게 0. 나 산소 안 되는 거 알죠? 20분의 1이니까 9g. 얘 9g을 딱 포도당 가루니까 이 저울에다가 재가지고 덜어낸 다음 용기에 넣고 500ml를 맞추면 돼요. 근데 어떤 용기를 쓰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몰롱도 수용액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용기의 이름 기억납니까? 부피 플라스크. 내가 딱 500ml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피 플라스크는 여기 선이 있어요. 선까지 물을 맞춰서 딱 넣으면 500ml가 딱 되는. 그럼 나는 500ml 안 만들고 1리터 만들고 싶다. 뭐 어떻게 해요?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로 바꿔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부피밖에 못 재요. 딱 1리터짜리는 1리터까지밖에 못 재는 거고 500ml짜리는 500ml까지밖에 못 재는 거예요. 근데 이 몰롱도 수용액을 만들 때는 꼭 이 부피 플라스크를 써요. 그래서 나 500ml 만들고 싶으니까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 다음 이게 되게 웃긴 게 포도당 가루잖아요. 요 포도당 9g을 딱 재요. 나는 지금 9g만 있으면 되니까 0.01몰 9g을 측정하는데 이거를 바로 가루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이 비커에 물을 좀 넣어서 포도당을 일단 녹여요. 녹인 다음에 그 녹인 수용액을 요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어요. 그래도 얘가 다 안 찬단 말이죠. 한 요 정도밖에 안 차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증류수를 부어서 요까지 채우면 내가 원하는 몰롱도 수용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포도당 수용액을 말이야 여기에 있는 이 비커를 부을 때 쭉 부으면 비커 안에 수용액 한 방울도 안 남고 한 방에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얘를 부으면 이 비커 안에 포도당 수용액이 조금 이렇게 점점이 남아요. 이것까지 전부 다 털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포도당이 부피 플라스크 안에 전부 다 들어갔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헹궈서 또 넣고 헹궈서 또 넣고 완전히 다 들어갈 때까지 여러 번 헹궈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차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갔겠지?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우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포도당 수용액을 딱 집어넣고 헹구지 않았어. 헹구지 않고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웠어요. 그럼 어떤 오차가 생겨요? 헹구지 않았어요. 어떤 오차가 생겨요? 몰농도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낮은 수용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오차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가 여기에 물 채워요. 증류수. 포도당 9g 가루 상태로 집어넣어서 녹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무슨 오차가 납니까? 물 성까지 맞추고 포도당 가루 상태로 집어넣어서 그냥 녹여. 그럼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문제인데? 그죠? 물 500을 맞춰놨는데 여기에 용지를 넣으면 500이 과연 유지될까요? 물론 티도 안 날 만큼 변해요. 물론 티도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하면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수용액의 부피가 500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물농도가 떨어진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 요 단계를 맞춰야 돼요. 물에다가 일단 녹여놓은 다음 여러 번 헹궈 집어넣고 나머지는 표시선까지 증류수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 막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표준 용액을 만들었는데 원하는 농도보다 낮아졌다. 낮아진 이유로 오른 것은?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수험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추가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 몰농도 퍼센트 농도 왔다리 갔다리 하실 줄 알죠? 한번 해볼까요? 표준 용액 문제 기준으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적당한 게 없네요. 우리 그 실험 같은 데 보면 기억나요? 집에 있는 식초의 몰농도 계산하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초, 얘는 오늘 왜 이럴까? 집에 있는 식초에서 뭐 한 몇 미리 덜어내요. 식초를, 몰농도를 모르는 식초를 100ml 혹은 뭐 100ml 너무 많은가요? 20ml 덜어냈다. 취한다고 표현하죠. 취한다. 식초를 전체 다 쓸 수 없으니 그 중에 20ml만 덜어내어 쓴다를 취한다고 하죠. 식초 20ml 덜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 이름. 딱 20ml만 재서 덜고 싶어요. 피펫. 여기는 실험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피펫 어떻게 생겼어요? 긴 스포이드처럼 생겨갖고 꼭지 달린 거. 꼭지 누르면 이게 쭉 용액이 올라오는데 눈금이 있어서 20ml 딱 맞춰가지고 덜어낼 수 있는 도구죠. 피펫은 덜어낼 때 쓰는 거예요. 식초를 20ml 취한 다음, 자, 이 식초를 이제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화 적정할 때, 중화 적정 기억납니까? 중화 적정? 기억나요? 얘를 갖다 중화 적정해서 얘 몰농도를 계산한 다음 그 몰농도를 보통 퍼센트 농도로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 중화 적정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중화 적정할 때 식초의 몰농도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몰농도를 모르는 식초를 비커에 집어넣은 다음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어떤 염기 수용액 같은 걸 하나 집어넣어서 이 꼭지 달린 얘 도구 이름 뭐죠? 뷰렛.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뷰렛도 꼭지 있고 눈금도 있어서 측정이 돼요. 부피가. 꼭지를 열면 여기서 염기 수용액 나와. 얘는 농도를 모르는 식초야. 그래서 얘가 산이고 얘는 염기니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얘를 집어넣은 다음 몇 미리 들어가는지 측정.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다. 식에다 때려놓고 얘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중화 적정을 했어요. 해서 이 식초의 농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식초의 몰농도가 뭐 한 1몰 농도짜리 식초가 되었다고 칩시다. 20ml 취해갖고 구했더니 1몰 농도가 됐어요. 자,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꿔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근데
가장 편하게 바꾸는 방법은 제가 분모를 어떻게 해라? 무조건 1ml로 잡아라. 1리터로 잡아라. 왜냐면 어차피 1리터짜리 식초든 내가 이걸 덜어내든 농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피가 1리터라면 이 식초는 1몰 농도짜리니까 안에 1몰에 무엇이 녹아 있는 거예요? 식초는 무슨 수용액입니까? 아세트산 수용액. 즉 이 안에 있는 이 용질의 몰수는 결국 아세트산의 몰수거든요. 그래서 1몰 농도인데 1리터 있다면 이 안에 아세트산은 1몰 녹아 있겠지. 그래 놓고 얘를 미리리터로 제가 바꾸시라 그랬어요. 1000ml. 그래 놓고 퍼센트 농도로 변환시키시라고 했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에 질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모에. 여기는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힌트는 용액의 부피란 말이죠. 그럼 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밀도가 필요하다. 이때 밀도를 보통 그램 퍼 밀리리터의 단위로 줘서 이걸 맞춰갖고 곱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일단 밀리로 바꿔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모의 밀도를 곱해서 질량으로 바꾸시고 그럼 얘가 몇 그램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용질의 몰수밖에 없어요. 용질의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 추가해야 되는 조건? 화학식량 아니겠어요?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그래서 분모에는 밀도를 곱하고 분자에는 화학식량을 곱해서 분모 분자를 모두 질량으로 바꾸신 후 퍼센트 농도니까 100을 곱해주시면 끝! 이렇게 변환시키라 했어요. 밀도와 화학식량은 모두 주는 값이다. 됐죠? 다음 주에 문제 풀면서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몰 농도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숙제는 몰 농도 기본 문제까지만 내드릴게요.